안녕하세요. 보상과 내일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대표 김종만 손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단체보험에 대하여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경영 책임자 및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법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획기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계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생명과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하는 형사적인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 책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위반하여 일어나는 중대재해에 대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로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다면 사업장 현장에 있는 하청의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법입니다. 예를 든다면 원청과 하청이 있다면 원청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물으려고 한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둘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일종의 결과 책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 상기 3종류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형사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습니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둘째,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행위의 종류 및 내용. 셋째,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넷째,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다섯째,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행위의 기관 해수 등입니다. 여섯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노력의 정도입니다. 바로 이 일곱 번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법인은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법원이 감경사유로 고려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단체보험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근로자 및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형사적인 처벌로 인하여 경영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들은 단체보험 가입을 통하여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어느 기업법인을 방문하였을 때 단체보험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업주 대표님이 물어보는 순간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업주 대표님이 작년에 공장 내부에서 중국인 노동자가 졸다가 사망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를 통하여 유족에게 유족 일시금 1억 5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입해 놓은 단체 보험에 있는 재해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고 난 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유족이 추가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1억 원을 추가로 제공하여 총 4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산재 유족 일시금과 단체 보험금을 받은 후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추가로 모두 받은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업주 대표님께서 사고 후 곤욕을 치른 후 단체보험의 특약 중 산업재해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가입 금액을 1억 원 추가로 상향하여 올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보험료도 추가로 부담하였고요. 이렇게 기업은 중대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후 단체보험에 대하여 추가로 가입하게 된 계기가 되셨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버님들, 상기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셔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하여 중대산업재해 사고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도 영업에 활용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중대산업재해에 관련된 상담도 요청하신다면 기꺼이 방문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내일손해사정 김종만 손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보상과 내일 안녕.